1960년까지 전 세계 과학계가 믿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인간만이 도구를 사용한다. 이것이 인간을 정의한다. 생물학 교과서마다 써 있었습니다. 인류학자들의 확신이었습니다.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분짓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만 졸업한 26살 영국 여성이 이 정의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캠브리지 박사들도 못한 일, 하버드 교수들도 못한 일, 전 세계 영장류 학자들도 못한 일, 학기도 전문 교육도 없는 이 여성은 어떻게 해낸 걸까요? 그녀의 이름은 제인 구달.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동물들과 살고 싶어요. 어릴 적 타잔을 읽은 제인의 단 하나의 꿈입니다. 18살 제인이 말했을 때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여자가 미쳤구나. 1950년대 영국입니다. 여성이 대학 가는 것도 흔치 않던 시절입니다. 부모님은 이혼했고 집안은 가난했습니다. 아프리카? 말도 안 되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제인,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면 그만큼 노력해야 한단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비웃음도 현실 타협도 없었습니다. 아프리카행 비행기표를 사기 위해 제인은 식당 웨이트리스가 됐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4개월 후 제인은 아프리카로 향했습니다. 1957년 23살의 나이로 케냐에 도착한 제인은 유명한 고생물학자 루이스 류키 박사를 만났습니다. 조수를 구하는 면접날 박사가 물었습니다. 침팬지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영장류학 공부했나요? 아니요. 대학은 안 갔습니다. 류키 박사는 대답했습니다. 완벽하군요. 제인은 당황했습니다. 네? 전문 지식이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선입견도 없으니까요. 당신은 동물을 사랑하나요? 네, 제 인생 전부입니다. 그럼 됐습니다. 탄자니아 곰비로 가시겠습니까? 침팬지 연구하러요. 1960년 7월 제인 구달은 밀림으로 들어갔습니다. 첫날부터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침팬지들은 제인을 보자마자 도망쳤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위협적으로 가지를 흔들고 심지어 가지로 제인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 1년이 지나도 마찬가지. 실패했어요. 제인은 매일 밤 일기에 썼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또 밀림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벽 5시 30분 기상, 간단한 아침 식사, 밀림 속 관찰 지점으로 이동, 하루 종일 망원경 들고 앉아있기. 침팬지들은 여전히 그녀를 피했습니다. 제인을 포식자라고 여긴 것이죠. 2년째 제인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침팬지를 쫓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같은 장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세로. 나는 위협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드디어 5년째, 1965년 그 운명의 날, 수컷 침팬지 데이빗 그레이비어드가 다가왔습니다. 제인의 1m 앞까지. 제인은 숨을 죽였습니다. 손을 천천히 내밀어 열매를 주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열매를 밀쳐 떨어뜨리고 그녀의 손에 자기 손가락을 가만히 댔습니다. 단 3초. 그 행동은 침팬지가 건네는 위안과 친밀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3초가 500만 년 진화적 거리를 뛰어넘었습니다. 어느 날 제인은 데이빗 그레이비어드가 나뭇가지를 잡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잡은 게 아니었습니다. 잎사귀를 뜯어냈습니다. 가지 끝도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흰개미 굴에 집어넣었습니다. 흰개미들이 가지를 타고 올라왔고 그는 사냥감을 먹었습니다. 침팬지가 도구를 만든 겁니다. 제인은 떨리는 손으로 전보를 줬습니다. 케냐의 리키 박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도구를 다시 정리하거나 인간을 다시 정리하거나 침팬지를 인간으로 받아들여야 하겠군. 제인의 놀라운 발견은 전세계 신문 1면에 실렸습니다. 침팬지도 도구를 만든다. 인간의 정의, 재검토, 필요. 제인이 논문을 발표하자 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침팬지에게 이름을 붙였다고? 번호를 매겨야지. 그녀는 학위도 없잖아. 침팬지가 슬프다고? 그건 감정이입이야. 감정은 인간만 가진 거야. 동물은 그냥 본능적 반응만 하지. 흥분한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들 앞에서 제인이 답했습니다. 제가 4살 때 키운 개가 있었어요. 그 개가 슬픔을 느꼈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 눈을 봤기 때문이죠. 자식을 잃은 엄마 침팬지 플로의 눈에서도 똑같은 걸 봤어요. 번호 대신 이름 붙인 이유요? 그들은 각자 다른 개성을 가졌으니까요. 어떤 침팬지는 용감하고 어떤 침팬지는 소심해요. 어떤 침팬지는 장난꾸러기고 어떤 침팬지는 사려 깊어요. 번호로 부르는 게 오히려 비과학적이지 않나요? 결국 제인이 옳았습니다. 1965년
그녀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고졸 학력으로 바로 박사가 됐습니다. 제인을 침팬지들이 하얀 유인원이라 불렀을까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녀를 동료로 받아들였다는 건 확실합니다. 제인은 침팬지처럼 행동했습니다. 땅에 앉아 흙냄새를 맡았습니다. 나뭇잎으로 물을 마셔봤습니다. 침팬지 방식으로 음식을 씹어봤습니다. 침팬지가 그녀를 알아보도록 늘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침팬지 플린트가 다가와 제인의 머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벌레를 잡아먹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친구끼리 해주는 그루밍. 제인은 흐뭇하게 있었습니다. 저는 제인 구달 선생님을 저의 책 정그렇다면 반항할 수밖에 모셨습니다. 그분은 무엇에 반항했을까요? 인간만이 위대하다는 말. 인간만이 영혼과 양심과 도덕감과 감정을 가졌고 동물은 그저 본능만 있다는 편견에 서슴없이 반항했습니다. 그녀의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식물처럼 산 겁니다. 식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장 넘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매일 조금씩 자랍니다. 뿌리를 조금 더 내리고 가지를 조금 더 뻗습니다. 어느 날 보면 이미 당장을 넘었습니다. 제인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명해질까? 어떻게 하면 박사가 될까? 어떻게 하면 역사를 바꿀까? 그런 생각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 침팬지에게 걸어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60년 후에 보니 인류 역사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별세할 때까지 91세의 제인 구달은 전 세계를 여행하며 강연을 하고 죽어가는 침팬지들을 구출했습니다. 1년에 300일 이상 일하면서 인류와 지구를 위한 뿌리와 새싹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나는 전혀 특별하지 않아요. 다만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2025년 10월 1일 지구를 떠나 어딘가에서 침팬지 친구들과 행복하실 하얀 유인원 제인 구달 선생님께 이 작은 영상을 올립니다.